최근에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인이 만든 게임 회사에 1조 원 넘게 투자했다는 뉴스가 떴죠. 평소에 게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요. 저는 전통의 재벌들 중에서 말고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 기업가 하면 이 기업 창업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게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카트라이더.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게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겠지 거의? 안 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해본 거 아니야? 나도 해봤으니까. 방법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러면 국산 온라인 게임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게임은 뭘까요? 곧 모바일로도 나온다는 이 게임 덕분에요.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게임 회사는 배틀그라운드 만드는 크래프톤도 아니고 리니지 만드는 NC도 아니고 넷마블도 아니고 바로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죠. 지금 뭐 세계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할 것 없이 글로벌 기업들이 게임 회사들을 막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기업이 한때 피파 온라인 만드는 회사를 사기 직전까지 갔었죠. 자, 이번 주제는요.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피파 온라인 4,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까지 이 모든 게임을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1등 게임 기업 넥슨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오버워치,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와우, 캔디 크러쉬 사가, 그리고 전설의 스타크래프트 만든 게임 기업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죠. 인수 대금이 무려 80조 원이 넘는데 그걸 싹 다 현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니도요, 헤일로를 만든 게임 회사 번지를 인수했는데요.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덩치를 키우면서 세계적으로 게임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요새 뭐 게임이 단순한 게임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확장이 돼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뭐 메타버스, NFT 등등해서 난리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수합병에 가장 먼저 나섰고 성과를 거둔 국내 기업이 바로 넥슨이에요. 왜 첫 부분에 창업자의 어떤 승부사적 기질을 말씀드렸잖아요. 넥슨이 올 초에 영화 어벤져스의 감독으로 유명한 루소 형제네 회사에다가 최대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뭐 예전부터 넥슨이 아시아의 디즈니 같은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넥슨의 이러한 투자는 역사가 꽤 됐죠. 1994년에 27살 대학원생이던 김정주가 친구랑 창업을 합니다. 대학교 졸업 시즌에 코딩 알바를 하다가 창업을 더 하고 싶어졌다고 하죠. 참고로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예요. 이게 뭐 풍수가 엄청 좋은 땅인가 봐요. 그죠? 아무튼 뭐 친구는 거의 최초의 그래픽 모드 게임을 개발하고 김정주는 CEO 역할을 맡고요. 회사 이름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온라인 서비스, 줄여서 넥슨. 근데 말이 CEO지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막 개발비를 대느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기업들 홈페이지 만들어주고요. 무려 그때 만든 게 삼성, 현대차, SK, 아시아나항공 홈피 등등. 그렇게 겨우겨우 해서 약 2년 만에 첫 게임 바람의 나라를 내놓아요. 당시에 모뎀으로 PC 통신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도 안 나고 사용자 수도 제한적이고 모뎀으로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PC 통신하면은 전화비가 엄청 나오는 거야.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주변에서도 막 게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홈피 만들어주는 거 잘 되잖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 김정주 창업자가 계속 게임에 베팅을 합니다. 아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1997년, 소비도마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있었죠? 97년이면 항상 IMF 외환위기가 나오는데 97년 초쯤에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또 IMF 외환위기로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PC방을 막 창업을 하고 또 갈데없는 사람들이 PC방에 오고 학생들도 몰리고 그러면서 이 PC방 열풍에 힘입어서 바람의 나라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넥슨이 게임 덕분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시절 PC방 하면 뭐가 떠올라요? 초창기 PC방 하면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리니지잖아요. 린저시드. 바람의 나라가 나온 지 불과 1년쯤 만에 스타와 리니지 열풍이 부는 거예요. 심지어 리니지는 아까 김정주가 회사 창업할 때 같이 만든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회사를 나가서 만든 거예요. 경쟁이 막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게임 회사들이 그런 대작 게임 만드는데 막 몰두하고 바로 이럴 때 선두주자였던 넥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다른 수를 씁니다. 꼭 대작 게임만 통할하는 법이 있을까? 뭐 남들 다 하는 장르, 뭐 더 화려한 그래픽이랑 복잡한 설정, 뭐 이런 거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99년 10월에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 퀴즈를 내놓고요. 2달 만에 가입자 100만을 모읍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전설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지? PC방처럼 인터넷이 안 빠르고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도 어디서나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로요. 넥슨은 돌풍을 일으킵니다. 근데 리니지에 이어서요, 넥슨에서 이런 캐주얼 게임 만들어서 성공했던 분들이 회사를 나가서 또 히트작을 내는 거야. 넥슨은 2003년에요 이렇게 회사를 나간 과거의 직원들이 창업해서 만든 메이플 스토리의 데이트를 목격하게 되죠. 당시 넥슨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저거 우리 건데
아, 저 우리 애들이 만든 건데 딱 저건데 싶었겠지, 그쵸? 근데 아까 퀴즈랑 뭐 크아 때는 뭔가 남들이랑 다른 수를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넥슨이 또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했을까요? 뭔가 또 색다른 게임을 냈을까? 이번에도 뭔가 위기를 돌파하려는 접근 방식은 달랐는데 게임을 새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일단 김정주 창업자가 메이플 스토리 만든 과거의 직원들을 만납니다. 이미 자기도 넥슨 초기에 바람의 나라 만들면서 스타트업들이 고생하는 걸 이해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분들한테 묻죠. 야, 초기에 사업자금 다 쏟아붓느라 힘들고 막 지금 잘 되지만 소수 인원으로 막 함께 계속 하는 게 막 엄두가 안 나고 막 이러지 않아? 회사를 우리한테 팔아라.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얼마 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넥슨 쪽에서 승부수를 던지죠. 우리가 지금 회사에 있는 현금을 다 모아서 이거 전부 다 줄게. 올인. 그렇게 해서 넥슨이 400억 원에 메이플 스토리를 품격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 거죠. 메이플 스토리를 품은 넥슨은 더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체에서 개발한 게임들도 빵빵 터지는 거죠. 2004년 여름에 마비노기 그리고 카트라이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기였어요. 부분 유료화에도 성공했고요. 자체 개발 게임을 영입한 게임들도 잘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도 전에 미리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에너지도 보여주고, 그렇게 2005년 창업 10년을 간 넘긴 넥슨은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합니다. 거칠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원래 매사에 제일 잘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싹트는 법이죠. 이렇게 회사가 커지니까요, 일부 직원들은 이미 잘 나가던 게임들 유지하는 거에만 좀 안주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개발자로서의 야성을 잃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액을 들여서 만든 신작은 흥행에 참패해요. 또 지금의 성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거대 게임사의 신작이 빵빵 터지고 또 국내 경쟁자들도 뒤쫓아오고, 특히 최초의 비운동권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유명했던요, 서민 창업자의 네오플이 만든 던전 앤 파이터, 던파의 기세가 대단했어요. 던파를 만든 네오플은요, We Make Wonders라는 모토를 가지고 신야구란 게임 등을 만들어서 성장했고요. 2005년에 야심작 던전 앤 파이터를 출시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다른 게임이었죠. 과거의 오락실을 떠올리게 하는 2D 횡스크롤. 오락실 이거 아닌 걸로? 이게 마치 과거의 넥슨처럼요, 다들 하는 장르의 게임도 아니고 또 그런 그래픽도 안 쓰는데 마우스로 뭐 클릭 몇 번 하고 뭐 키보드 약간 조작하는 뭐 그런 게임이 아니라요, 타격감이 있는 게임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던파가 출시 반년 만에 동접 5만을 돌파하고요. 1년 만에 회원수 100만을 넘기는 등등해서 워낙 잘 되니까요. 당시에 NHN, 그러니까 현재 네이버랑 지금의 NHN이 분리되기 전의 회사에서 네오플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때 던파 퍼블리싱은 무려 삼성전자가 했어요. 그리고 국내가 끝이 아니라 일본에 이어서 중국 진출까지 예정도 있고, 이런 현상을 쫙 보면서 다시 승부사에 초기 발동했겠죠. 아, 이거 거대 시장에서 더 뜨기 전에 잡아야겠다. 이게 한국에서 통하는 게임인데다가요, 당시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느리고 PC 성능이 떨어지는 해외에서는 던파가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넥슨이 또다시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허민 창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메이플 스토리 때처럼 단도직입적으로요, 이번에도 또 올인을 하죠. 우리가 가진 돈 다 줄게. 돈 더 많아졌잖아. 상대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허민은 달랐어요. 던파 사고 싶죠? 근데 가진 돈이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전년도 매출이 2,100억 원이 좀 넘었던 넥슨이요, 자금 조달을 막 더 해가지고 3,852억 원이라는 거금에 이 네오플을 품에 안습니다. 연매출이 45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살려고 1년 매출의 2배 가까이를 막 베팅한 거죠. 당시에는 이 투자가 넥슨한테 지나친 출혈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성공적인 투자였다는 게 금세 드러났어요. 국내외에서 던전 앤 파이터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요, 불과 2년 반 정도 만에 이 인수 금액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던파라는 날개를 단 넥슨은 2010년에는 서든어택 개발사죠 게임아이도 인수했고요. 2011년에는 상장에도 성공하고, 또 2012년에는 넥슨이 8천억 원을 들여서 NC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요, 세계 최대 규모급 온라인 게임사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나오기도 했죠. 결국엔 뭐 양측의 갈등으로 무산되긴 했지만요, 당시에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거의 최대 규모였던 게임사가 국내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실제로 EA 인수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지금과 같이 공룡들이 막 게임사들 사들이는 이 경쟁 환경에서 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지난 2017년 던파에 힘입은 넥슨 산하의 네오플은요, 국내 게임사 중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던파의 누적 매출이 무려 21조 원에 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영화 스타워즈 전 시리즈가 극장에서 얻은 수입보다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년 페스티벌 열고 뭐 직원들한테 뭐 사택으로 아파트 한 채씩 막 제공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실적에 힘입어서 넥슨은 재작년에 국내 게임 업체 중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는 3월 말에 던파 모바일 게임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원작의 손맛은 최대한 재현하고 캐릭터와 그래픽은 새롭게 살리고, 이게 워낙 넥슨한테 던파가 중요하니까 던파 모바일 가지고 넥슨 코리아 전 직원이 여기에 막 참여를 할 때 테스트해. 대표부터 말단까지 100개 이상 항목에 막 쫙 평가하게 해놓고, 특히 뭐 수동 전투랑 2D 도트 그래픽이 좋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죠. 자, 고비 때마다 승부수를 던지면서 상황을 돌파해온 넥슨인데요. 글로벌 공룡들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게임 IP 사냥에 나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넥슨은 앞으로 어떤 카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로벌 무대에서도 의외의 배팅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게임만이 아니라 게임에서 확장되는 콘텐츠를 통해서 아시아의 디즈니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